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릴 알부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진행의 김현지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각 정부에서 첫 번째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에 담긴 초심은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는 국민의 삶과 주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등의 기조 변화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역대 최다 물량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택이 계획대로 공급이 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 청년들과 취약주택 거주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장밋빛 계획으로 끝이 날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지 지켜보면서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자, 요즘 자산 시장의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부동산 정보들 함께 확인하시고 맞춤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부자 방송을 보시다가 알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전화번호 02-3153-2594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전문가분과 함께 이 또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고수 안현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위기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냥 무엇이 위기인가를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큰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실제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고 위기라고 할 때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현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알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세계 금융 위기 진단과 8.16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또 알찬 강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에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융위기만 온다고 뭐 금리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를 공부하면 알 수 있고 어디에서 실제 진짜 위기인지 그 부분을 대비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정해 본다면은
남들보다도 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8.16 부동산 대책,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 내는 것도 결국에는 무관하지 않거든요. 특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책에 굉장히 많은 이목이 쏠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 위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급격한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 상승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도 약 1,380원 이상을 초월해서 역대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이 원달러 환율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진짜 위기가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라에서는 옛날에 IMF 때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한 달 동안에 자, 우리나라 뭐 미국, 유럽, 덴마크, 캐나다 모든 나라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금리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나라 망한 나라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버티지 못해서 디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부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를 올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자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지금 비싼 집이 더 비싸지려면은 더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주실 분이 와야 하는데 자, 금리 올라가니까 돈 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더 비싸게 사줄 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빚이잖아요. 그다음에 대출 이 부분들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빚이 관여된 시장들, 빚이 많이 떠받치고 있는 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런 곳들이 다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초역세권도 1순위 미달이라고 지금 뉴스에 막 뜨고 자, 얼마 전만 해도 뭐 8월 전세 대란 온다 했지만 전세는커녕 지금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오히려 폭쪽으로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금리 올라가는 게 투자 시장을 지금 억누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자, 유럽까지 자, 달러 강세가 가장 큰 문제다. 그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에는 자, 이게 정책이 아까 제가 좀 이따가 정책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난 정권에서도 열심히 부동산 억제 정책을 썼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왜?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는 다들 투자 시장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올랐잖아요. 자, 지금 오늘 얘기할 것도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시장, 미국도 집값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 올린 전 세계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문제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미국 각자 도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를 하고 있죠? 일자리 늘리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법도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 자, 한국에 막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얘기해놓고서 뒤통수 치면서까지 자기네 나라 각자 도생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가 온다, 우리나라도 뒤통수 맞아서 이게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인가, 미국이 지금 금리 올려서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자, 미래에 어디에 지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자, 유럽 지금 위기 같은 거, 여기 금리 올린 거, 그거랑 상관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에너지입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끊었다고 해서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금리 올리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가스 가격은 뭐 10배 이상,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랐다라고 난리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물가 올라가는데도 에너지 정책은 전혀 다르다. 자, 지금 9월 자이언트 스텝, 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시사하면서, 자, 물가가,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작게 잡은 건데, 자, 3.5% 얘기도 나오지만, 자, 올 말까지 4.5%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 4% 예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자, 급격하게 빅스텝,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2번 올리게 되면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인플레이션법도 결국엔 뭐냐? 친환경 에너지 문제. 자, 지금 유럽 이렇게 난리 났는데도 절대 포기 못하는 게 뭐냐? 에너지 뭐 다변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지금 이번에 라인강이라든가 세네강 이런 쪽에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 헝거스톤이라고 이렇게 이 글자가 보이면 울어라, 그런 이런 게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자,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이 이상기후를 아주 크게, 지금 유럽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질은 에너지 문제다. 본질은 에너지 문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유럽은 이 강이 말라버린 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뭐 한강의 기적하지만 그 전에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 라인강으로 물류를 수송합니다. 바지선을 띄워놓고 거기에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이런 것들 운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젖줄이에요. 산업의 젖줄인데, 이게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지금 요새 수송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 끼치거든요. 그만큼 유럽은 이상기후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독일이 이러는데 하늘도 안 도와주니까 독일 이제 유로존 침체 얘기 나오고, 금리는 이제 미국에서 4.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니까 막 독일도 막 급락하고, 자, 이거 이번에 가스 공급관 중단하니까 1000% 10배 이상 오르는 이런 거 나오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 에너지 문제라는 거. 에너지 문제.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가 똑같이, 자, 달러 강세 나오면서 전 세계가 똑같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오늘 금융위기 얘기했었지만 금융위기 안 나와도 전 세계가 경기 침체는 일어날 거다. 경기 침체 내지는 금융위기도 이런 시점에는 대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자, 금융위기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이거 여기 잘못됐는데.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 실시한다고 이번에 또 막 이번에 폐쇄한다고 하니까 막 사재기하고 난리 났잖아요. 자, 요새 코로나가 계속 뚫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코로나에 처음으로 걸려봤지만, 자, 자꾸 뚫리다 보니까, 감염력이 높아서 뚫리다 보니까, 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한다고 막 상해를 맞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하고 있고, 자, 전 세계와 다르게 나가고 있는 곳이 지금 바로 우리나라 옆에 중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가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심지어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올렸는데, 자,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서 현재도 계속해서 아베노믹스 양쪽 하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청개구리처럼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다 한반도 주변에 우리나라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이 주변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일본 쪽에서도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는데 자,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우한에 바이러스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막 1조 7천억 위안 정도의 손해만 봤다고 하면은, 자, 이번에 상해에서 올 초에 상해에서 터졌을 때 18조 위안, 어마어마하죠.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초창기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때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잘하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경제 상승률이 좋았거든요. 자, 이때 하도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일본 버블 터질 때도 그랬고 저번 정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중국도 썼기 때문에 2021년 자, 주택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에 작년 추석, 이제 곧 추석인데 작년 추석쯤에 자, 헝다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경제 상승률 오고 막 어마어마한 부동산 상승률이 오면은 억제 정책,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든가 특히 금융 부분에서 막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실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헝다 그룹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하는 지경에 나왔습니다. 자, 일본에 버블이 터진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는 인식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내 뒤에 부동산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오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억지로 부동산을 계속 끌어오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중국은 아직도 한참 경제 좋을 때 말고 지금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제 정책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금리를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죠? 자, 부동산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땅덩이가 있다 보니까 자, 보조금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중국이 어떻게 보조금을 만들어냈느냐? 지방정부에서 땅을 담보로 건설사에다가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그 건설사들이 건물을 짓고 건물이 분양이 되면 그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 장사를 한 세금으로 온갖 기업의 보조금을 풀어서 중국 기업을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중국은 부동산 이 문제가 터졌어도 벌써 몇 번을 터졌어야 했는데 공산 국가다 보니까 완전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안 터졌는데 이제서야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아직은 중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상관없지만 올해 4%까지 만약 올라간다면은 중국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사태에 터지거든요. 이럴 때 중국도 터질 수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중국이 부동산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대요. 자,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버블이 터지고 경제 침체가 확실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잡아야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터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잘못될
지금 굉장히 위험 신호인데 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낮추고 있는 이유가 경기 부양하는 이유가 11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사면임을 위해서 시진핑의 사면임을 위해서 이거를 억지로 경기 부양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또 이번에 봉쇄 사태가 터졌잖아요.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는데 문제는 중국, 아까 유럽도 지금 가뭄이라고 했잖아요. 중국도 이번에는 가뭄이라서 지금 중국도 물 부족 사태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힘든데, 자, 억지로 지금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어딘가 터져야 할지 아니면은 진짜 완전하게 국가에서 통제해서 버텨낼지 이거는 정말 흥미진진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안 좋거든요. 자, 중국이 금융위기 터지면은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위기가 터진, 버블이 터지는 게 세계 어디에선가 나타나야지 건강해지고 세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터질지 중국에서 터질지. 자, 문제는 뭐냐? 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숨은 목표는 물가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일본이 힘을 썼는데 여태까지 지난 3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자, 이번에 지금 달러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자, 그러면서 일본 마이너스 금리 상태, 금리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엔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진짜 30년 만에 2%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없던 나라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과연 2%에서 만약 3%까지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은 과연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보면은 자, 계속해서 일본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게 1인당 1,000만 엔, 거의 1억 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글로벌 헤지 펀드가 지금 2라운드 자, 지금 리벤지 복수를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 일어났을 때 일본 망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랑 아베노믹스 때 자, 엔화가 떨어진다 얘기 나오는 거. 엔화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자, 일본을 판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헤지 펀드가 어떻게든 배팅을 해서 파는데 일본의 국채를 팔거나 뭐 그런 거를 일본을 팔아서 이 이득을 보려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일본이 잘 선방했습니다. 어떻게 엔화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엔화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 이번에 글로벌 헤지 펀드가 다시 한번 일본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2라운드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일본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본에서도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터지든 금융위기가 안 터지든 결국에는 경기 침체 혹은 이게 터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자,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문제라고요. 앞으로 미래는 에너지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일본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결국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일자리 많이 생기는 부동산 지역을 찾으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8월 16일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었는데, 자,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이것저것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 나온 거는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는 내용과, 그다음 여기 저는 이 자료 끝까지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 동영상 자료를, 국토부 동영상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뀐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상당수가 뒤로 미뤄져 있던 내용. 자,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좀 안정화시켜라라고 뽑힌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는 부분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집값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정책들, 이 안정화 정책들, 공급을 많이 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고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집값 오르기 쉬운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결국엔 나온 게,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인허가 문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 공급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늦게 공급된다는 거죠. 자, 민간 주도하에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안전진단 기준을 풀어줘가지고 재건축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방 선거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제대로 된 본심이 나올 거라고. 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천천히 공급이 될 거다. 자, 이런 것들 함부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처음에 공급 많이 하겠다고 하고 규제 막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간 집값이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라고 신호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됐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안정화,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간 거에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거죠. 정상화되고서 떨어진다라고 신호가 느껴졌을 때야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 자, 저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봐야 한다고 했죠? 세계 흐름 속에 일자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그 부동산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 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굉장히 주식시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 시청자님, 아니 사회자님, 네. 혹시 요새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핫하다고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태조 이방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 태조 이방원에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이 뭐냐? 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입니다. 저는 항상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주식은 실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이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끌어내려고 했을 때 나왔던 일자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반도체 부분은 가장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탄소 중립을 얘기했었는데, 이 탄소 중립이 뭐예요? 태양광하고 2차 전지잖아요. 수소 전지라든가. 자, 그러는데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정부에서 자, 2차 전지 이제 탄소 중립 부분을, 자, 신재생 에너지를 원자력을 한다고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자, 태양광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원자력보다도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법 한 거 결국에는 전기차 에너지고 수소전지 앞으로 미래 같은 거를 미국에서 그렇게 로드맵을 짜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에너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이거 하면서 따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조선하고 방위산업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원자력 빼고는 미리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뭐냐? 주식은 실적, 근데 부동산은 고용, 인구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태양광은 부동산에 비해서 부동산 넓이에 비해서 고용이 많지 않고 원자력도 고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선은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방위산업 같은 경우 이번에 우러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 주변에 가서 이 기업들 일자리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 혹은 상관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서 2030년까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 해라고 집어넣은 게 뭐냐. 자, 태조 2방원에서 태하고 원을 지우면 조2방이거든요. 조2방에다가 해를 집어넣은 게 뭐냐? 해상풍력입니다. 자, 저는 이 해상풍력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없는 나머지는 지금 현재에도 있는 일자리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고용이 더 늘어나든가 앞으로 조금더가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그래도 산업이 좋아지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 지역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지역 산업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일자리가 새로 많이 생기는 부분은 이 해상풍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조금 원자력 한다고 이런 부분을 좀 줄인다고는 하지만 아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특히 심지어 중국도 이 신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따라가는 일자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이 조선, 2차 전지, 방산, 해상풍력에서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까지 크게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 지금 이런 정세 속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세계 흐름 속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시기, 자,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 하다못해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이 많이 들어간 시장, 특히 갭 투자하고 재건축은 워낙에 빚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시장은 주의하시고요. 자, 이런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아예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도박이 될 수 있지만 승부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 개편되는 수혜 지역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바꾸지 않을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부동산 알짜 강의 또 알찬 정보들 주셨습니다. 자,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시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는 부동산 지역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면 잠시 후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253-2594번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상담 소식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부자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찬 고민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혹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들이 있다면 저희 알찬 고민 상담에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594번, 무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문자 상담을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투자 금액 등 좀 자세한 정보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전문가분과의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서 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시청자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는 정보는 저희가 상담 외에 별도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외부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니 이 점 안심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네, TV 소리 때문에 연결이 조금 다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거 좀 참고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요? 숙성리, 5성면 숙성리, 네. 그거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자, 오성면 숙성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좀 정확한 좀 지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나 모르겠네. 아까 거기서 얘기하던데. 아, 네. 제작진에게 저희가 이제 좀 사전에 주신 정보를 좀 이용을 해서 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의 숙성리 이쪽에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오성면에 면사무소에 있는 주택을 예, 가지고 예. 계시네요. 예, 예. 예, 이 주택은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 그걸 그래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아.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예, 예. 지금 평택이라는 거에서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리고 오성면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좋다고 위치상으로는 이거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금 이 집이 있는 이 지역이 워낙에 그냥 옛날부터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예.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하는데도 이제 지적도상에 길이 잘 예. 표시 안 될 정도로 그런 지역이기는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자, 지금 시골 땅이지만 그래도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지역이고 자, 문제는 뭐냐?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런 문제고 좀 낡아 있는 집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 개발 진흥 지구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잡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문제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전 계획이 확실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발전되는 게 있으면은 이 집 보유하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글쎄, 좋을까요? 좋겠지요? 예,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최상의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거 개발 이게 진행되면은 이 부분이 아주 새 집으로 번듯번듯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개발이 여기는 된다고요? 앞으로 도시가 될 곳입니다. 도시가 될 곳. 도시가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평택이 예. 자, 일단 시간이 어느 좀 이제 빨리 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삼성전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대한 일자리가 들어왔고 앞으로도 몇만 명이 더 고용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은 고용이 있다라는 건 그 고용 숫자만큼 사람이 이 지역에 늘어난다라는 소리고 솔직히 고용만 되면은 그 사람 숫자만 고용 인구 숫자만이 아니라 딸린 가족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부차적인 하청업체라든가
온갖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발전 방향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 국제 신도시 그다음에 구시가지 쪽만 먼저 개발되는 것 같지만 저는 앞으로 발전 방향이 이쪽 고덕면 쪽이 다 되면은 이 왼쪽 서쪽 방향으로 뻗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최상의 위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앞으로 평택의 중심이 이 오성 IC 주변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걱정되시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오성면이 최근 위쪽에 보시면은 평택시 농업생태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자연테마식물원 같은 거 하면서 이 주변에 막 이제 공장도 들어서고 공사가 한 몇 년 전,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쯤 해가지고 이 시점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그 시점에 오성면의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가 지금 살짝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사람이 줄었다면 그것 때문에 집값이 좀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불안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발 계획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도 다 잡혀 있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난 오랜 시간 단기간 그 3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 오래 두고 보면은 오성면 평택 자체 인구 늘어가는 것처럼 오성면도 지금 인구가 늘고 있고 이 오성 IC가 위로는 서울, 밑으로는 세종까지, 천안과 세종까지 삼성의 젖줄을 이어주는 탕정에서 시작해서 평택이 이쪽, 평택 삼성 반도체 사업장, 위쪽으로는 화성 반도체 사업장, 삼성을 이어주는 길의 중심이 이 오성 IC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크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위치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요새 워낙에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보유하셔라. 오히려 평생을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만큼 좋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예. 이 아파트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재건축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 저는 지금 1가구 2주택 이 집 때문에 1가구 2주택 되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자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올라갈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올라갈 때가 중요하죠. 예, 그래가지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성면 쪽에 있는 이 부동산이 훨씬 더 좋은 부동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보다요? 예, 아파트보다도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요. 제가 그 여주 능서면 용운리예요. 네. 125-1에 이제 그 밭이잖아요. 네. 그 산지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까? 네. 근데 미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좀 많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용은리 25-1번지 토지 관련해서 미래 가치는 어떨지 고민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년을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10년도 넘고요. 한 15년. 15년. 예, 한참 이 지역에 그 북선전철 얘기 나왔던 그 시점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시점이 한 2002년에서 2004년 그 시점인데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주변을 보면은 그 시점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분할을 해서 판 지금 흔적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 많이 지가가 상승했고
오히려 그때 이후로 지금 지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 하락했다가 거품이 빠졌다가 그 당시에 거품이 꼈다라고 하죠. 네. 한참 막 여기가 투기 열풍 불었을 때 거품이 꼈다가 이제 예. 정상화가 되고서 그래도 공시지가 오르는 만큼 그다음에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천하고 여주가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만큼 이제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오르고는 있는데 네. 그 당시 사셨을 때 가격에 비해서는 이제 제대로 제값을 받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나. 예. 아유, 고민이 많아요. 평수도 꽤 큰데. 예, 평수가 굉장히 큰 게 좋기는 한데요. 네. 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이제 막 쪼개서 판 토지들보다는 그래도 이 옆에 부발 IC 이제 고속도로 인처테인지하고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쪽 부발 IC에서 넘어오는 길목에서 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주변보다는 나은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 다른 사람이 이제 접근이라고 해야 하나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유. 이게 땅이 팔리려면은 누군가가 접촉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래도 봐야지 눈도장을 찍어야지 아 내가 이 땅 사고 싶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저 문의를 또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 한 5년 정도 좀 기다리면은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그런 말씀은 그때 하셨는데 예. 그게 진짜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은 이거 할 일이 지금 이 철길 공사 하기 전이었으면 몰랐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천하고 여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 주변으로 지금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네네. 부발 IC하고 가까운 게 그나마 위안점인데 네. 철길 넘어가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상대적으로 옆에 숲이 있기 때문에 눈도장 타인이 눈도장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세종대왕릉역 옆에 도시개발이 지금 그래도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점에 그래도 이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시점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아마 5년 얘기하신 것도 이쪽 개발이 오는 거를 얘기하시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쪽에 말씀을 개발 해주셨나. 같은 게 됐을 때 그 네. 시점에 이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좀 좋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네네.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여주 같은 데는 내가 이렇게 딱 봐도 예. 거의 희망이 없어 보여요. 예, 그게 여기 중요한 정보도 거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일자리가 중요한데, 네. 예, 이 지역이 오히려 이천 생활권에 더 가깝습니다. 이천은 그래도 옆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세종대왕릉역도 여주하고 이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그런 희망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잘 풀리기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알찬 고민 상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알찬 고민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안현재 전문가와의 1대1 상담 소식 그리고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현재 전문위원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94번,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